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와, 멋지죠?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이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의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화웨이라니, 건물도 되게 특이하네. 야간에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한복판 같은 곳인데요. 이 명동 한복판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 전에는 가전회사였겠지만 이제는 안에 자동차들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화웨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중국에서도 이 화웨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화웨이가 뭐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핸드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를 창업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창업하지 않았어요. 마틴 에버하드가 만든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회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결국에 회장이 된 거지. 처음으로 이 테슬라를 만들었던 마틴 에버하드 어디 갔습니까? 지금 세레스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그 세레스가 만든 자동차, 거기에 투자한 회사가 화웨이예요. 그 화웨이랑 세레스가 함께 만든 자동차가 바로 여기 있는 아이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토라는 자동차는 테슬라가 추구했던 방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테슬라를 처음 만들었던 그 기술 담당, 그 CTO가 일론 머스크하고는 큰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 세레스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CTO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가 보통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다르고 또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터쇼 기간이거든요. 모터쇼 기간이다 보니까 취재해 오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 말고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진 자동차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동차는 크게 두 브랜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토, 하나는 넋시드예요. 그러면 이거 한 매장 안에 왜 전혀 다른 게 있나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두 개, 아니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이마라고 써 있죠. 하모니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 연합이잖아요. 일단 연합에는 화웨이가 있고 JAC가 있고 체리가 있고,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징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베이징 자동차 하면 북경현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북경현대가 바로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세레스와 화웨이와 JAC와 체리와 베이징 자동차, 이 5개 브랜드가 함께 연합을 만든 이 연합이 하이마예요. 이 화웨이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냐? 화웨이는 이 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장 부품을 하는 겁니다. AT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워낙 전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메이커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휴를 통해서 이 화웨이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장안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신들만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화웨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볼 수 있죠. 각각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데이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용도 줄이고 더욱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웨이가 주도적으로 이 여러 메이커들과 협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차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역시나 M7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아이토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고요. 마틴 에버하드가 CTO로 있는 세레스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의 램프로 이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램프가 켜져서 아이토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간 프로젝션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반사식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처음 나오고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의 차가 가격이 4천만 원 중반이거든요. 전기차면서 가격도 싸면서 크기도 크면서 갖출 건 다 갖췄네 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어떤 자동차인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 이게 정말로 소프트 클로징인데요.
소프트 클로징도 있고, 인테리어는 약간 이 컬러 자체가 조금 올드해, 촌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색깔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보죠. 저희가 봤을 땐 약간 좀 올드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니하오 하웨이, 니하오 아이토. 아하하. 와, 영어까지 준비시켜 놓은 게 되게 좋네. Hello, tell me the weather. Hello. 알아듣긴 하는데 답을 해주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차들은 디스플레이 하나는 진짜 좋죠. 신호 바뀌면 자동으로 간다. 자동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사람 피해가서 이렇게 가는 게 합법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 리듬, 컬러를 막 바꿔주나 보죠. 커스텀 컬러 밝기를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건가 싶어요. 스마트 헤드라이트, 오토 인테리어 라이트 뭐 이런 것들. 로우빔도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로우빔의 거리를 왜 조절하지? 자동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네요. 랩 모드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 잠자는 모드. 도어가 락이 됐어요. 창문도 닫히고. not available. 전시 모드에서는 랩 모드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뒤에 사람 있으면 다치니까 전시 모드에서는 안 되게 해놨나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캐빈 컴포트. 나가도 실내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맞춰주는 거. 동물을 키우거나 할 때 좋겠죠. 테슬라랑 너무 똑같죠. 이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테슬라랑 너무 비슷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건데,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트. 화웨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동차의 나머지 부분은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을 난 제대로 만들겠다. AB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때 멈춘다는 거야. 중국에서는 긴급 제동 영상을 보시면 가차 없이 테스트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비용도 얼마 없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 테스트 공간을 제대로 빌려서 제대로 테스트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동체D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은 자동차를 한 30대 이런 식으로 모아서 겨울철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긴급제동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화웨이가 시속 30km에서 앞에 자동차가 있을 때 멈춰서는 걸 보여줬어요. 화웨이가 지금은 탑 클래스라는 거죠. 테슬라보다 오히려 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테슬라는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실내도 만들어야 되고 시트도 만들어야 되고 핸들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화웨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죠. 여기 있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훨씬 더 쉽게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 주차를 하려면 테스트 드라이브 시승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주차돼 있다는 표시고, 내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파킹 스팟을 정해서 자동으로 출차 주차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지난번에 저희 해봤는데 출차 주차가 엄청나게 잘 돼서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다. 전시 모드에선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나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 바닥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볼 수가 없지만, 누가 지금 닦아주고 계시네. 화웨이의 여러 기능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짐을 이렇게 실을 수 있다. 전장은 5m가 넘고 크기는 어떻다. 스윙 기능이 있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네요. 선풍기 같으면 선풍기 이렇게 앞머리 돌듯이 에어컨도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필요한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재밌네요. 나중에는 모든 차에 달릴지도 모르죠. 뭐 대시캠에서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USB를 꽂으면 거기다가 블랙박스로 바로 저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답게 슈퍼차지라고 써 있습니다. 충전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자동차들도 무선 충전 있잖아. 근데 무선 충전을 해보면 너무 느립니다. 이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나중에 스로틀링이 걸려. 그런데 얘는 요 밑에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공기를 내뿜어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공냉식. 예, 대단하죠.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가운데 띄워놨습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위치에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있네요. 기어 시프터는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죠. 약간 BMW를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볼보를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고급지진 않다. 그리고 여기 실내를 비추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굴을 인식해서 앞을 쳐다보면 누군지를 인식해서 그 사람으로 로그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게스트 모드를 하면 된다고 해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팅해준다. 그런 거 되게 좋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비춰지고요.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지고. 언제 또 중국어가 됐지? 다시 로그인을 하는 바람에 다시 중국어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얼굴 인식하고 중국어로 바꿔주는 이 사람이 아니야. 화웨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오 깜짝아. 이게 하와이 사운드인가? 이것이? 중국 애들은 뉴진스 모르나? 있어. 슈퍼샤이 슈퍼샤이. 쿨롱이 부른 슈퍼샤이. 짝퉁이잖아. 아이 가짜 뉴진스가 진짜 많네. 짭진스. 이건 진짜겠지? 아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헤드레스트 모드, 포커스 모드, 프라이빗 모드. 프라이빗 모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들려요? 나만 들려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마이크 되니까 크게 들린다. 이 사람한테 주로 들리게, 아니면 이 사람한테만 들리게,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안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음악 들을 수 있어. 옆에 사람들이 다 자는데. 전화 통화 같은 것도 혼자 할 수 있겠죠.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또 있어. 바로 들키겠죠? 네. 그런가?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전제품 회사다 보니까 자동차에다 별난 걸 다 붙이네요. 이 차는 그러면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가는가? 지금 배터리만으로 126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해요. 배터리도 넣고 거기에 기름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넣은 건 오로지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발전기로 작동되고 실제로 차는 전기차로 주행 가능한 거죠. 한번 기름을 가득 넣고 배터리도 가득 채우면 1000km를 그냥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기본적으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 능력, 주행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고요. 자, 이 차 뒷좌석도 있으니까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차를 보면 뒷좌석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보세요. 슉. 화웨이 패드에다가 뒤에다가 이 마운트를 끼우면 화웨이 맥링크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꽂으면 쑥 들어가서 철크덕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차에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바로 동기화가 돼요. 그리고 바로 충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다 같이 보자, 아니면 옆에 사람 같이 보자, 아니면 나만 보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맥링크 되게 희한한 게 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눌러서 빼면 그냥 빠져요. 근데 요거 누르면 안 들어가. 이상하죠? 여기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고 요거를 대고서 밀면 들어가.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마술이야 뭐야? 아무튼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슉. 요게 지금 120Hz예요 120Hz의 그 느낌이 나죠? 거의 아이패드 베낀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이패드보다 오히려 더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으니까 이런 것들, 교육 앱 같은 걸 많이 깔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글래스 루프 이런 거 잘 만들었고요. 웨바스토가 하고 있는 이 글래스 루프, 그리고 후야오, 무야호 아니고요, 후야오. 네. 오, 이런 것도 있네요. 뒤쪽에 이런 거, 오토 기능, 온도 조절 기능, 바람의 양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조금 촌스러워요. 중국스럽게 약간 촌티 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자, 아이토 자체의 이 실내의 이런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만족감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거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넉넉해서 이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 큰 걸 좋아하는 그런 걸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차 나왔을 때 계약이 한 달 동안에 6만 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1월 한 달간 판매된 게 3만 대, 매달 3만 대씩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백오더가 14만 대라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성장이 둔화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장이 둔화된 것 치고는 물량이 어쨌든 너무 많이 대기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는 세련됨이 우리나라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만큼 올라오지 못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련됨은 정말 아주 작은 차이예요. 결국에 이걸 누군가한테 같이 만들자고 할 텐데,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 디자이너들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인테리어에서도 뭐 기능에서도 색깔에서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조만간 보여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거 자르지 말지. 한 덩어리였어야 멋있는 건데 그 멋에 대해서 조금 우리하고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열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라인을 만들진 못했지만 열리는 개방량이 크다, 이렇게 옆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에 머리가 지금 부딪히는 위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초심자의 실수 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덜 올라갔고요. 여기에 각도가 좀 더 됐어야지. 그래서 머리가 닿습니다. 오,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다 장착해 놓은 걸 떼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역시나 뭐 기능적으로는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놨고 비용도 꽤 들었겠죠. 게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제대로 만들어 놨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살짝 긁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 소재가 그렇게 좋진 않다 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품질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신기하죠. 유럽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자동차들만 갖고 있는 이런 게스리프터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여기다 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괜찮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요. 뭐 적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괜찮아 보이고요. 실제로 이 차의 가격이 4천만 원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오늘 지금 급속충전, 완속충전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국이니까요. 이쪽 편에는 전기 충전이 있고요, 저쪽 편에는 휘발유 충전이 있습니다. 주유구는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시를 할 때 주유구를 열면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주유구는 못 열게 보통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전기를 둘 다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차는 레인지 익스텐디드 EV, 발전기를 통해서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그 발전기는 앞에 실려 있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 엔진을 살짝 볼 수 있는데 아주 살짝 보이네요. 이걸 굳이 이렇게 볼 이유가 있었나? 덮개로 덮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전기차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1.5L 터보 엔진으로 발전기를 계속 돌려서, 그래서 전기차가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여기 흡음재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차는 발전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속 페달을 밟든 안 밟든 간에 이 엔진이 도는 힘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엔진이 갑자기 시끄러워진다거나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전기차의 주행 감각을 해친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의 상품성, 그리고 이 차의 목표를 놓고 봤을 때 1000km를 넘게 주행하는 부분도 놀랍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엔진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주행한다는 거, 여기 IT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을 다 화웨이가 직접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차를 굉장히 빛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럭시드라는 자동차인데 뭐 브랜드가 특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작 가격은 대충 비슷하대요. 그래서 럭시드가 뭐 고급 브랜드라서 럭시드가 아니고 제휴사가 달라요. 체리 자동차가 함께하는 겁니다. 체리 자동차라고 하는 브랜드,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그다지 높지 못하죠. 중국에서도 체리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리 자동차 하면 옛날에 QQ라고 하는 요 자동차, 짝퉁 마티즈로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가 체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 화웨이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만든 브랜드가 럭시드인 거예요. 체리 자동차는 약간 저가 자동차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면 이 럭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의 자동차, 그리고 화웨이하고 함께 했으니까 이 IT 부분의 강점이 얼마나 강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IT 부분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화웨이가 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그대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아이토하고 이 안에 인터페이스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달라요. 같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핸들이 지금 가로로, 이게 무슨 레이스카야? 핸들 왜 이래? 도어 여는 방식 뭐 다 다르고요. 여기 계기판 완전 다르죠. 계기판 여기다가 이만하게 붙였어. 여기 스피커, 가운데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화웨이 사운드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위쪽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방향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방향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퀸시트 같은 것도 제공되고 있는데 퀸시트를 이렇게 발레당 눕는 기능, 레그 서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요거는 또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슈퍼차지라고 해서 화웨이의 충전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 휴대폰을 충전할 때 휴대폰이 열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웨이가 다 해주잖아요.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여기에 뭐 에러 같은 거 나면 그런 것들 다 해주고요. 자동차 회사는 굳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는 그냥 묵묵히 자동차만 잘 만들면 돼요. 그게 뭔가 불공평해. 현대기아 같으면 내가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해야 되고 이런 자잘한 것들 다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요거를 한 회사가 다 해준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화웨이가 다 해줘 버리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뒷좌석에 앉으니까 마치 모델3처럼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서 이 기둥이 개방감을 조금 해친다 할까? 글래스가 완전히 모델3예요. 모델3보다 조금 앞으로 가 있긴 하네. 크기는 지금 모델 S 크기거든요. 근데 차를 너무 날씬하게 뽑아서 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 모델 3의 실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데 다 인조 가죽이고요. 인조 가죽이지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잘 만든 그런 자동차입니다. 근원이 체리 자동차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화웨이다 라고 하면 혹시?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화웨이, 샤오미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은 기존까지 현대라든지 아니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밑에서 노는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학습된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IT 기술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IT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 것이 높은 위치의 브랜드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좀 등에 업고서 자동차 브랜드를 한 차원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차가 M9인데요. 여기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도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제 맘에는 너무 안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하고 합쳐지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디스플레이가 하이퍼 스크린.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확실히 오디오 급이 달라. 시트만 봐도 훨씬 좋죠.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거 편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 거의 대부분이 요걸 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하면서 이렇게 자버리면 여기서 인지해서 너 자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풀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잠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옮겨서 거의 차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화웨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스피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앞좌석에 왼쪽만 6개가 있고 오른쪽에 또 6개가 있네요. 그러면 앞좌석만 12개야. 뒷좌석에 2열도 있고 3열도 있거든요.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죠? 7.1.4의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공간 음향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와요. 자잘하게 온갖 것들을 다 하네.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만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셨어요? 너무했다 싶은 정도의 크기. 핸들은 약간 벤츠에서 베껴온 것 같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누르면 자동입니다. 그리고 닫힐 때도 이렇게 해서 닫힙니다. 뭐야, BMW i7이야? 닫힐 때도 쿵 닫히지 않고 부드럽게 싹 해서 소프트 클로징으로 끌어당기네요. 좀 기분 나빠. 왜 이렇게 잘 돼? 역시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대로 슉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여기도 요 전동식이 아니네. 팔걸이가 전동이야. 왜 굳이? 고급은 원래 고급이면 이렇게 전동인가요? USB-C 어댑터가 있고 품 같은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의자가 이렇게 편해야지. 넉넉하고요. 너무 좋고, 지금 이쪽 자리만 퀸시트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도 꽤 제대로 만들어진 냉장고가 있어서 좋은데?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최소한 이런 건 있어야 돼.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뭐야, 시트가 옆으로 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시트가. 거의 누워가는. 이거 뭐야? i7
어이씨, 너무 편해. 세상에 너무 미쳤네요. 이 차의 가격이 1억이라고 하니까요. 1억이면은 이 정도 해줘야지 사실. 또 지고这个网上那个 M9오! 말이 돼? 이 좁은데 어떻게 스크린이 들어갔지? 여기 아니, 있네 빔이. 뒤에 프로젝터가 있어요. 프로젝터가 있어서 여기에 스크린이 나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괜찮네요. 프로젝터로 쏘는 거 나름대로 괜찮은데? 지금 3열에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3열에도 앉을만 해요. 여기 USB-C도 있고요. 시트도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어. 앞뒤로 슬라이딩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스피커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스피커 하나, 둘. 뒤쪽에 스피커 또 있고요. 지금 스피커가 몇 개야 대체? 야이씨, 미쳤구나. 야, 이거면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 1억짜리 자동차라고 하죠. 트렁크 공간도 간단하게 볼까요? 트렁크 공간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베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서브우퍼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뒷좌석도 이렇게 여기서 폴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좋잖아. 이 차는 이쪽은 휘발유, 저쪽은 전기가 들어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휘발유 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프가 굉장히 특이하네. 이런 거 제 취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도 보면 이 램프는 너무 포르쉐잖아. 이거 너무 카이엔 아닙니까? 와이퍼의 이 스위치, 이것도 포르쉐잖아. 너무 포르쉐에 베꼈는데? 야, 이게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베껴도 되나?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화웨이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화웨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화웨이는 여기에 전장 부품을 한 거지. 그러니까 화웨이 차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화웨이 세레스 자동차죠. 그래서 아이토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고, 이 화웨이 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이미 5개 회사가 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회사 다 화웨이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럭시드 그리고 아이토,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가 나와 있다는 거죠. 화웨이에 있는 이런 자동차들 당연히 인기지만 화웨이뿐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중국의 여러 가전회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자동차를 내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잘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협업하는 일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죠. 현대, 기아는 같은 회사지만 같은 회사끼리도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같이 하지만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곳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했던 나라니까요. 그 경쟁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IT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이 자동차 회사 한둘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공동의 과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메이커들이,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지구방위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해볼만 합니다.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와 제휴해서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진짜 내가 바보 같은 얘기를 자꾸만 했는데 이거 죄송스럽네. 어떡하지?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안 보면 되잖아. 이런 차도 있더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